스프링 피버 1회. 차가운 봄바람을 녹이는 선재규의 강렬한 등장. 드라마 스프링 피버 1회는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차가운 얼음공주처럼 살아가는 신수고등학교 윤리교사 윤봄의 정적인 일상에 거대한 파문이 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교무실의 아침 조회 시간, 갑작스럽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선한결의 삼촌 선재규였습니다. 그에 대한 험악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던 다른 선생님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잠그고 저항했지만 선재규는 압도적인 기세로 이를 무너뜨리고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모든 동료 교사가 숨을 죽인 가운데 오직 선재규의 정체를 몰랐던 윤봄만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를 대면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찾은 이유는 조카 한결이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행상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합리한 처사에 거칠게 항의하던 선재규는 자신을 차분하게 응시하는 윤봄을 향해 미인이다라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며 두 사람 사이의 흐를 심상치 않은 기류를 예고했습니다. 신수업 내에서 JK 파워 에너지의 대표로 활동하며 거친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선재규는 사실 그 겉모습 뒤에 의외의 다정함을 숨긴 인물입니다. 퇴근길 열쇠가 부러져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윤봄은 우연히 어둠 속에서 선재규와 마주하게 됩니다. 낮에 소동과 마을의 흉흉한 소문 탓에 그를 범죄자로 오해한 윤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선재규가 그 뒤를 쫓으며 극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이리리에 신고하려던 찰나 그녀를 붙잡은 선재규의 손에 들린 것은 무서운 흉기가 아닌 은박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닷꽃이었습니다. 오해의 허탈함도 잠시, 선재규는 담장을 훌쩍 넘어 잠긴 윤봄의 집 문을 열어주는 츤데레 같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재규가 과거에 윤봄을 만난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눈빛과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반응에 내심 씁쓸해하는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과거 서사가 있음을 짐작게 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가오면서 윤봄은 복잡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학생 세진이부터 동료 교사인 쌍둥이 부모님까지 순탄치 않은 상담이 예견된 가운데 그녀를 가장 긴장시킨 인물은 역시 선재규였습니다. 조카 한결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상담실을 찾은 선재규는 이번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화분을 품에 안고 나타난 그는 윤봄과 마주 앉아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윤봄은 전교 1등인 한결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진지하게 상담을 이끌어가려 했지만 선재규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적이나 명문대 진학보다는 조카의 인성과 교우관계, 그리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치는 의외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선재규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원칙주의자였던 윤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심쿵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담이 마무리될 무렵 선재규의 시선은 더 이상 조카의 이야기가 아닌 윤봄 선생님 본인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그가 문을 나서기 전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보말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차가운 윤리 선생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윤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1회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넘어 잊힌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소환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안보연의 거친 매력과 이주빈의 단아하면서도 차가운 미모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스파크는 앞으로 이들이 펼칠 멜로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스프링 피버 2회. 지하철 포옹, 과거봉인 해제. 드라마 스프링 피버 2회는 1회 엔딩에서 선재규가 윤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시작된 묘한 정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근함에 당황한 윤봄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선재규가 가져온 화분이 학교 규정 위반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선재규가 화분을 그녀의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게 된 것이죠. 건장한 체격의 그가 화분을 들고 앞장서는 모습에 윤봄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선재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는 윤봄의 평정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홀로 눈물을 훔치는 그녀 앞에 나타난 선재규는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울할 땐 단 게 최고라며 건넨 마카롱 하나는 윤봄에게 잊고 있었던 기시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론 거칠어 보여도 상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선재규의 섬세한 매력이 돋보인 대목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재규의 정체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의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맨손으로 들어 옮긴 그의 행동이 재물손괴 혐의로 번진 것이죠. 이를 목격한 윤봄은 그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운명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환경동아리 답사를 위해 방문한 발전소에서 조카 한결이가 갑자기 자리를 뜨며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선택한 보양식 옷달기 화근이었습니다. 옷이 올라 온몸이 가렵고 붉어진 선재규의 모습은 카리스마 넘치던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귀여움을 자아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직접 연고를 발라주는 윤봄의 섬세한 손길에 선재규의 심박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기행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코믹한 연출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극의 분위기를 환기하며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훌륭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한때도 잠시 조카 한결이 가출한 세진을 따라 서울행 버스를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극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선재규와 윤봄은 망설임 없이 서울로 향했지만 그곳은 윤봄에게 지옥과도 같은 기억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과거 교사 시절 제자의 아버지와 얽힌 억울한 루머로 인해 불륜 교사라는 낙인이 찍혀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아픔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는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지만 위기에 처한 제자 세진을 찾기 위해 그녀는 트라우마를 딛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윤봄의 책임감은 그녀가 왜 차가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드디어 2회의 하이라이트인 지하철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세진을 찾은 윤봄과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정거장까지 전력 질주해 열차에 올라탄 선재규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려던 윤봄을 선재규가 강하게 낚아채 품에 안는 순간 정지된 화면 속에서 윤봄의 잃어버린 기억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구해줬던 이름 모를 남자가 바로 선재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2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설계된 필연적인 로맨스의 서막을 완벽하게 열었습니다. 3회부터는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이 현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연의 직진남 매력과 이주빈의 섬세한 감정선이 만난 스프링 피버. 이제 본격적인 정주행의 시작입니다. 스프링 피버 3회. 오해 풀고 쌈으로 직진. 이번 3회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긴박한 추격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윤봄은 학생 세진과 함께 있던 의문의 남자를 유괴범으로 오해에 제압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세진의 친오빠인 최희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재규와 최희준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과거 고등학교 시절 조카 한결을 업고 등하교하던 재규를 이준이 도울 만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재규가 이준의 돈을 훔쳤다는 과거의 사건이 밝혀지며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친구 사이라기엔 너무나 날 선 대립각을 세우는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삼각관계와 갈등의 골이 꽤 깊을 것임을 암시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인연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서울에 머물게 된 재규와 봄 그리고 한결은 호텔방에서 미묘한 밤을 보냅니다. 특히 재규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며 땀 흘리는 모습에 당황해 시선을 피하는 봄의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이성적 텐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 호텔 수영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재규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도 거구의 외모 때문에 아이 엄마에게 뺨을 맞는 봉변을 당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재규를 보며 과거 자신의 억울했던 상처를 떠올린 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결국 재규의 선행이 밝혀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했습니다. 겉모습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재규의 진면목을 알아봐주는 봄의 변화는 로맨스 서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다시 신수업으로 돌아온 윤봄은 동료 교사로부터 재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조카 한결이가 사실은 재규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루머에 봄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의외의 장소에서 귀엽게 풀렸습니다. 하수구에 빠진 유기견을 구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재규를 보며 봄은 다시 한번 그에게 반하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이름을 한결로 짓는 바람에 수의사가 재규를 한결이 아빠로 불렀던 것이 소문의 근원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긴장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강아지 이름을 봄식이라 짓고 보호자란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봄식이 엄마 아빠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예비부부 같은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로맨스 지수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3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고깃집 데이트였습니다. 최희준이 재규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재규와 봄의 시간은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봄은 정성스럽게 싼 쌈을 재규의 입에 넣어주며 다정한 면모를 보였고 이에 용기를 얻은 재규는 투박한 사투리로 봄이 시간에를 일하며 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망설임 없이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봄의 직진 고백은 그동안 쌓여온 썸을 청산하고 본격적인 연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설레는 눈맞춤은 시청자들의 잠든 연애 세포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이준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이들의 사랑이 무사할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스프링 피버 4회 고백의 진실과 반전의 체육대회. 지난 3회 엔딩에서 선재규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윤봄의 맞아요라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핑크빛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윤봄이 술에 취해 힘들어하던 닭갈비집에서의 만남을 기억해냈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선재규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해준 것에 잠시 기뻐했지만 윤봄은 그날의 고마움을 갚기 위해 데이트를 제안했던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규는 돌아서는 봄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죽으려 했던 것인지 묻습니다. 사실 윤봄은 억울한 불륜 루머로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차도로 뛰어들려 했었고 그녀를 필사적으로 막아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 바로 선재규였던 것입니다. 잊고 싶었던 가장 비참한 기억을 들켜버린 윤봄은 수치심과 고통에 휩싸여 그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돌아섭니다. 생명을 구한 운명적인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서로를 밀어내야만 하는 두 사람의 현실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봄에게 거절당했음에도 선재규의 투박한 순애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봄의 집에 벌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돕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위장까지 불사하며 나타납니다. 비록 금세 정체를 들키고 학부모와 교사의 선을 지켜달라는 차가운 경고만 듣게 되지만 어떻게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의 진심은 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윤봄이 왜 그토록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지에 대한 가족사가 밝혀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과거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어야 할 아버지는 딸을 의심했고 어머니 정난이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 딸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가족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졌던 깊은 트라우마가 지금의 차가운 윤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가 최희준을 통해 다시 그녀의 삶에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윤봄에게 닥칠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신수고등학교의 체육대회는 선재규와 최희준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대결의 장이 되었습니다. 백군 대표가 된 선재규는 아이들을 특훈시키며 열의를 불태웠고 청군 대표 최희준 역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재규는 조카 한결로부터 윤봄이 청군 소속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기면 사랑하는 여자가 속한 팀이 패배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재규는 승부욕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는 백군 아이들에게 승패보다 즐거움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기를 포기하고 심지어 라이벌인 이준에게 줄다리기 필승 전략까지 전수하며 청군의 승리를 위해 판을 깔아줍니다. 자신이 져주더라도 그녀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재규의 헌신적인 태도는
그가 가진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짜릿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재규의 희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윤봄이 청군이 아닌 백군 체육복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백군 이길 수 있죠? 라며 환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꺼져가던 로맨스의 불씨를 다시금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과거의 아픈 진실과 현재의 엇갈림을 통해 두 사람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체육대회라는 유쾌한 설정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완급 조절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안보현 배우의 듬직하면서도 짠내나는 짝사랑 연기와 이주빈 배우의 상처 입은 내면 연기가 시너지를 발휘하며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같은 팀이 된 두 사람이 과연 체육대회에서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준의 개입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할지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